김종인, 윤석열 대신에 김동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김종인이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시간 되면 한번 만나지, 내가 선친을 막 어떻게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윤석열이 전화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몇몇 보도에는 아주 비밀리에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났다 이런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응? 아니, 여의도 짤을 어떻게 보고, 거기다가 김병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렇게 금융범죄자하고 윤석열이 손을 잡으면 그날로 윤석열은 간다. 저는 이 김병준 교수가 진짜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자맹을 오래 하면은 우리도 대안을 가져야 된다. 플랜 B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김동연 카드를 꺼냈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김동연이 지금 확실히 대권의 꿈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연은요, 정말 김동연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사람입니다. 홍남기하고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김동연이 있으면서 좀 뿔 좀 내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거밖에 없어요. 윤석열처럼 처절하게 끝까지 방어하고 피 흘리고 진짜 메인 게임에 링에 올라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김동연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동연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본진,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김동연하고 이 김종인은 뭔가 짝짝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김동연의 어떤 출신, 뭐 김동연은 뭐 학벌도 그렇고 검정고시 비슷하게 아주 굉장히 어렵게, 상골라 같던가, 그렇죠. 어렵게 말하자면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경제부총리라는 어떻게 이게 최고의 이제 금자탑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인 카드를 러브콜을 보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김종인하고는 손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힘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단단하게 가고 있다. 자신이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성한, 이 고려대학교 이 대학원장인데, 국제대학원장인데, 이 김성한 교수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이분 수업도 제가 들었어요. 서강대 있을 때도 제가 들었고, 이대에서도 들었고,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우파예요. 또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찐 우파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태어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파 정당 외에는 투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남구에 사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에 3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나 파악을 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비판적인 논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은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를 할 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김성한 교수하고 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50년 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나거나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확실하게 검증이 된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 이 기자들이 김성한 교수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취재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조중동의 취재력이 빛나서 중앙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전화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몇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째, 북한이 주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 우리가
미국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비핵화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윤석열의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했던 건 뭐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이 좌파 얘네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북한의 핵을 갖고 있길 바라요. 그러고 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우리끼리 중국의 힘을 얻고서 한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 된다. 그래서 문정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풀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결론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이 아주 강력하게 비핵화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든든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요즘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정말 비틀리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미국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정쩡하게 이쪽 눈치 보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왜 백신 안 줘? 뭐 중국은 저 아프리카에도 시노팜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이 잘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배싱하는 거. 그러다가 코리안 패싱이 돼버리는 거죠. 윤석열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4차 혁명, 일자리 뭐 이런 데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김성환 교수가 전했어요. 자, 이제 김종인은 아마 김동연한테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김종인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도 보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황교안이가 막 또 자리를 틀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웃음거리에 과격한 투쟁 일본도로 갔던 거는 전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에서 그 극소수의 정말 과격한, 말하자면 오랜 당원들에게 휘둘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 국민의힘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벽한 새로운 힘으로 저는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윤석열은 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NO, 김종인 NO.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윤석열은 여러분 상당히 공부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고요, 독서력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반기문 같다는 둥, 고건 같다는 둥 절대로 아닙니다. 반기문하고 고건처럼 꽃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거친 자갈밭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돌뿌리에 수없이 튕기고 이마도 맞고 눈도 맞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의 가치를 봅니다. 자, 김종인이 윤석열 대신에 김동연을 선택하겠다고 한 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이 정치적인 감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사, 독서력, 뛰어난 리더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은 뛰어난 리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책 좀 많이 읽은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